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지방선거 정책 대토론회 강진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김석훈입니다.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강진군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토론회 진행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후보자 간의 대표 공약에 대한 검증과 상호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참여한 강진군수 후보자를 자석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의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옥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진행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히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 발언 시간은 발언이 시작되면서부터 측정이 되고 제한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토론 진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엄격히 시간을 제한한 점 후보자와 시청자들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역시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대로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부터 기조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입니다. 바쁜 농사철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생업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군수 후보 토론회를 보기 위해 TV를 시청하고 계신 강진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군수선거는 전국의 107개 농어촌 시군처럼 강진이 소멸되느냐 아니면 일 잘하는 군수를 만나 기적적으로 재도약의 강진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다시 말해서 강진의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금 우리 강진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성장 정책과 코로나 위기, 그리고 노인 인구 비중 확대로 일자리 인구가 줄어드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회도 존재합니다. 강주 강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목포와 부산 철도가 개설되면 강진을 향한 교통적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거리의 제약이 사라지는 강진의 재도약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위기를 줄이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진의 재도약과 강진의 기적을 만들 저 강진원을 꼭 선택하여 주십시오. 저는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높은 청렴도와 많은 예산 확보, 그리고 새로운 창조 사업으로 군민 여러분의 자긍심을 마음껏 높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청렴이 검증된 저 강진원이 전국 107개 소멸위기 농어촌 시군 가운데 강진만이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지방자치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일 잘했던 군수 기호 5번 강진원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의 순서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진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수 후보 기호 4번 이승옥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지역개발의 토대 위에 강진의 지도를 확 바꿔서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강진군은 재정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주력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매년 1,100억 이상씩을 확보해서 인접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확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민선 8기에는
강진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지역 발전과 함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강진의 제2산단을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목포에서 강진을 거쳐 호성을 연결하는 전철화 사업이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강진역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등 강진읍권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의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과 접목시켜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도 가공과 유통에 역점을 두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진의 미래, 이승옥과 함께합니다. 네. 두 후보의 기존연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번 토론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비전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고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진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씩이고 역시 발언의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 소멸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수도권의 집중화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3만 이내로 줄어들 위험이 큰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강진군이 지방 소멸 위험 시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께서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산업단지를 한다 할지 농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만 합니다. 강진의 산단 사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 취임해서 확인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강진 산단의 16% 분양이었습니다. 또 미분양이 많아서 지체 상환금이 13억 원이 기 발생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임 1년 만에 100% 분양을 해서 지난해 취업자가 284명이 취업해 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 등 주거환경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진에서는 군동 영포지구에 LH와 협의를 해서 100세대 규모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됐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또 출산에서 보육까지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서 만 7세까지 월 50만 원씩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요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성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여성 친화도시란다 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농기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유턴할 수 있도록 기농과 기촌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특히 베이버붐 세대들의 기농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강진에는 체류형 기농사관학교를 신설해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께도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강진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대한민국 농어촌 시군 107개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는 군수 후보로 출마할 때 5555 전략을 제 기호 5번처럼 그렇게 정했습니다. 관광객 500만을 통해서 일자리 5,000개를 만들고 연간 소득, 가구당 소득
5천만을 달성해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5만 인구를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2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해가 갈수록 3차 산업, 즉 관광산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산업을 통해야만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특히 청년 일자리, 서비스업 이런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시대 때를 맞이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도 4차 산업혁명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는 관광산업이 이끌어주고 비행기 날개처럼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비행기 날개, 양 날개로 삼고 뒤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밀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강진이 전체적 경제구조가 재도약할 때 강진은 반드시 인구가 늘어나서 결국에는 인구 5만 시대는 10년 후, 20년 후에 반드시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친절하고 군에서는 대규모 리조트 단지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는 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농업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끝났는데요. 유권자들께서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진 군수후보 초청토론회,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 한 분이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이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는 그런 순서가 되겠는데요.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이에 대한 질문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진 군민과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 우선 공약을 내세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객 500만 유치입니다. 관광산업을 유치시키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진 경제 구조를 비행기로 비유해서 강진 경제가 전체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광객 500만 유치, 관광산업이 비행기 앞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양날개,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이 한쪽 날개를 차지하고 음식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컨텐츠 산업이 3차 산업을 하는 또 다른 날개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정말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발전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행기 날개에 해당되는 4차 산업혁명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승객은 결국에는 군민과 노인 어르신과 학생들과 아동이 되지만 결국에는 저는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이것을 백업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 500만 유치와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 그리고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설립을 운영을 해서 강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고 이에 대한 강진원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좋고요. 센터나 진흥재단을 많이 설립을 한다고 했네요. 소상공인 진흥재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의 신용보증재단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차질이 없습니다. 어떻게 운영비를 확보하고 구체적으로 진흥재단을 운영할 것인지. 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군 단위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관광재단을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저 임기 동안에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도 단위에서 운영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 단위에 맞게 이렇게 소상공인 진흥재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진흥재단은 쉽게 말해서 읍 단위라든가 면 단위에서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기술력이 적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커머스라든가 최근에 4차 산업을 활용하기 부족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 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지원해주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창업하기에도 어려운 점도 많고 좀 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자본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유치하고 이 전문가들이 또한 경영뿐만 아니라 기술도 도와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진 소상공인들이 확실하게 도시에 못지않는 기술력과 정보력과 자본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소상공인 진흥재단 설립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보완 발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사업은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 2분 동안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의 제2산단을 조성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진산단을 취임 1년 만에 100% 분양했으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양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절반 규모로 10만 평 정도 제2산단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강진산단에 인접한 지역으로 농경지는 최대한 피해서 임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겠고요. 또 산단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이고 재원 조달은 국비 60억, 군비 150억, 기금 150억입니다. 그리고 또 산단이 조성되면 투자 유치가 한 8천억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일자리도 800개 이상이 창출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강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 종합안내센터를 운영을 해서 가장 농촌에서 일자리 사람 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년 주거비 지원을 월 1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그 액수를 늘리고 기간도 더 늘려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청년들이 지역 내 거주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포에 행복주택 100세대를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마을도 3개소에 50세대 이상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출산에 따른 보육과 육아 정책을 강화하고 시행에 따른 출산 장려금들을 흡수를 해서 아동수당을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 공약에 대해서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전 산단에 대한 문제는 형 군수 상대 후보께서 많은 분양을 한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일단 치하를 드립니다. 원래 성전 산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환경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다른 기업들과 연계성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록하원과 스마트 그린만 연계되어 있지 환경산업진흥원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환경산업진흥원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환경산단을 출발했습니다만은 환경산단만 유치하려고 보면 그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에는 일반 산단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또 환경을 관련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공해 발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또 공해와 관련된 업체는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나 환경산단에 있는 환경산업진흥원과 로우카본테크라고 아주 좋은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로우카본테크하고는 환경산업진흥원과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단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환경을 정화시켜주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환경산업진흥원과 기업을 연계시켜서 유치해 나가도록 하고요. 환경을 발생하는 이런 업체는 전혀 공해 발생하는 이런 업체들은 유치하지 않겠다는 것이 군청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공약을 질문을 통해서 꼼꼼히 검증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는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분야별 의제에 따라서 각 후보들에게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복지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이고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그동안 치르지 못했던 축제와 행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데요. 방역 전문가들이 가을철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보건복지 대책에 대해 2분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의료원이란다 할지 보건소 이런 공공보건기관이 역할이 미약하다 이런 식의 여론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공공보건기관에서도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은 의사와 간호사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공공보건기관에서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의사는 거의 없고 이렇게 간호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 인력을 의사의 전문 인력을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최신 의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도 예산들을 더 확보를 해서 최신 의료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이 공공기관에서도 검사를 하고 또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진료 방법도 지금은 대부분 다 대면 진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사협회들과 충분히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감염병에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걸리지 않고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코로나를 발생했을 때 처음 1년간은 우리 강진군에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2군데가 없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 충분히 잘해줬기 때문입니다. 또 군수인 제가 직접 마을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했는데 그런 호응이 컸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면 지역의 취약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서 읍 등으로 학생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체험 활동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 단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칫 폐교로 인한 마을의 황폐화와 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되는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 학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이 한두 명이 입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를 쳐다보지 않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군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강진군청,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표가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짚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단, 처방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카페식 제2도서관을 만들어서 학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처럼 시끄러우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러한 도서관 건립을 도교육청과 같이 해나가겠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인터넷 강의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뭐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높여가는 그러한 기반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제가 군수로 있었을 때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중학생들을 중국에 수학여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일본으로 보내는 등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서 선진 문화를 연수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전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역시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고 답변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취약한 농어촌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진군도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현재 농수축산업과 임업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진군이지만 농촌 인력의 고령화를 비롯해서 특화 상품의 개발이나 시설 작물의 현대화 부족 등 걸림돌이 많은 상황입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농어촌 개발 전략에 관해 어떤 방안들을 준비했는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간 2분입니다. 농어촌 개발은 농민의 문제, 농촌의 문제, 농업의 문제, 이 세 가지를 개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래서 농촌의 문제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자체를 가지고 해결돼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에 대한 어떤 1차 산업과 그 다음에 3차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활용, 이게 연결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소위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이란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1차 산업, 생산, 2차 산업, 강호, 3차 산업, 관광, 이걸 합해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농촌이 재도약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가 농촌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 강진은 1차 산업 구조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 농업을 포함한 1차 산업에 대한 예산을 현재 본예산에서 25%지만 저는 30% 이상을 확충을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새로운 첨단 시설을 도입하거나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하거나 교육 인력을 확충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업 예산, 1차 산업 예산은 30% 이상 반드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진은 쌀이 많이 됩니다. 강진 쌀과 한우, 이것을 전국의 탑5 안에 들 수 있도록 이런 쌀 이력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전략에 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십시오. 농어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림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 농촌 협약 사업에 지난해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429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국비가 300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과 보육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고 문화와 여가 시설을 기반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진의 특화 장목인 화해를 한다 할지 쌀 기울이를 한다 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급을 해서 특화 장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이런 지역 공동체도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활로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활로 확보가 안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제값을 받을 수 없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 7기 동안에 비대면 직거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정 고객을 18만 명 이상을 확보했고요. 또 이걸 DB로 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판매액이 359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이것은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로 판매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 8기 동안에는 4년 동안에 2천억 원을 목표로 해서 비대면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공동 선별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 선별장도 품목별로 이렇게 보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6차 산업을 해서 관광산업으로 농어촌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농업 관련된 예산도 더 많은 비중이 차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들의 공통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가 후보를 검증하는 1대1 상호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1차 상호 토론은 정책과 공약 분야에 국한해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는데요. 진행 방식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질문을 하면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각 후보자들은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의 내용 그리고 토론에 임하는 태도 모두가 유권자들의 판단의 근거로 작용하게 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토론 순서 역시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럼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질문자에게는 1분간의 질문 시간이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2분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 기호 5번 무소속 강진원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강진원 후보가요, 대표 공약인지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5를 했습니다. 5를 5가지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정말 보면은 이게 보여주기식이지 이게 실현 가능하겠느냐. 너무 허황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인구 5만 명을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은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런 내용이다. 강 후보가 군수로 재직해 있던 그 지난 6년간에도 1년에 평균 한 650명 정도 인구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도 강진의 인구가 매년 600명에서 700명 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인구 절반이 되는 5만 명으로 이렇게 늘려나가겠다는 것인지 너무 허황된 이런 것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강진을 이번 선거에 나와서 강진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107개 농어촌 시군이 공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진은 이대로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555 전략으로 저는 오랜 전에 4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강진의 성장은 관광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4차 산업혁명을 뒤에서 백업을 해줘서 이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광산업 관광객이 30명당 일자리가 1명이 생긴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서비스업 일자리를 많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그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군수가 창조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독일도 2차 세계대전 폐허에서 나인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고 국민들과 공무원과 그다음에 군수가 힘을 합한다면 인구 5만 시대를 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의 브랜슨이라는 음악의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700만이 와서 소득이 많이 높아지고 일본 큐슈의 유후이라는 말도 인구가 2만밖에 되지 않지만 관광객이 400만이 와서 높은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적극 활용한다 하고 앞에서 관광산업을 밀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낸다면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호 후보께서는 강진원 후보의 답변에 관해서 30초 동안 보충 질문과 반론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관해서 강진원 후보 역시 1분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죠. 인구 5만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말로만 만들면 못합니까? 말로 인구 100만 만든다고 하면 더 좋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되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제시해야 됩니다. 또 관광산업을 말하는데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군수하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자 해가지고 관광 호텔을 3개나 유치했습니다. 우리 강 후보는 군수하면서 하나도 유치 못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를 가지고 해야지. 네, 강진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매년도 관광객 추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인 계측기로 측정된 관광객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났고 2019년까지 그것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대 후보 뭐 잘못은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관광객이 급감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이 250만의 관광객이 왔을 때는 정말 강진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가우도 다리가 무너질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읍이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체류하는 사람도 점차 늘어났고 그렇지만 그 일이 지속되다가 군수가 바뀌었고 그 일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런 관광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인구 5만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상호 토론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산단에 대한 것은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양을 해서 이자가 한 1억씩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실제 분양이 한 50% 되고 지금 가동률 50% 된데 저희들이 직원 수가 얼마나 되냐고 288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한 200명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전 산단을 통해서 원래 의도했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 되고 또한 악취 문제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호 4번 무소속 이승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성전 산단에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양이 다 됐지만 가동률,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 것은 50%를 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공장이 잘 안 지어진 이유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년 이상을 거의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공장 건립이 좀 늦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공장이 들어오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모든 이 산업들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산업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농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강진에 와서 정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 아파트를 더 확보를 해서 강진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사는데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월 10만 원씩 지금은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많은 액수들을 주어서 강진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취 문제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산단이 환경산단을 하다 보니까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들이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 악취가 나는 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의 시설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시설 보완해서 악취를 제거해 나가겠고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악취 문제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유치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전산단이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강진에 들어와서 또 강진에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원 후보 앞으로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네, 성전산단에 대한 공무원과 이승욱 후보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이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이오가스 비료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양 허가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고요. 특히 제2산단이 로카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2가지 전문가 의견이 있습니다.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거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상호 토론. 이승호 후보 1분 동안 답변 드려야 되네. 답변 시간. 예. 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비료 업체들이 들으려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들을 관계 공무원들을 현장에 파견시켜서 이런 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과 함께 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하겠다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로카본테크가 실질적으로 강진의 2산단을 전체를 자기들한테 주라 이렇게 했지만 전체를 주기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해서 좀 그 면적을 줄였고 다른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로카본테크가 어려움 위기도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호 토론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토론의 형식과 방법은 모두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맡아서 만들고 또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이번에는 질문자가 임의로 주제를 정하는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호 토론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면은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과 함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과 재반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각 후보자들은 주제에 어긋나는 질문이나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요. 보다 건설적이고 심층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 추첨에 따라서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로부터 1분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원 후보 1분간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요. 역시 기호 4번 무소속 이승욱 후보에게는 2분간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강진원 후보 주제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후보 간의 실력을 파악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 후보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남도당에서 민주당 시장 군수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하위 20%에 대해서는 감점 20%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20%에 대한 평가 기준은 직무활동이 31%, 그 다음에 도덕성 리더십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진 국민들도 자존심 상하고 본인도 자존심이 상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셔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네. 예.
그 단체장의 하에 제가 직무평가에서 20%를 받았다고 무능한 군수인 것처럼 다량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4년간 군수로서 직무 수행을 해왔지만 정말 직무 수행은 최상위권입니다. 매니페스토 상도 받았고 중앙정부와 전라남 도에서 여러 가지 실적 평가를 받아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전부 상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대응 능력도 여러 가지 우수했고 각종 수상 실적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날 직무평가를 오전에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평가위원들이 제가 구속이 될 걸로 전제로 하고 아마 하위 점수를 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무죄 추정 원칙에도 안 맞고 또 제가 바로 그거 기각이 됐거든요. 뭐 구속도 된 게 아니고 구속이 됐으면 제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죄 추정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 또 어떤 다른 A 군수는 재판 중에 있어요.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위 점수를 주지도 않았어요. 평가위원들이 정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것은 한심스럽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불합리한 이런 평가로 인해서 엄청나게 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강진원 후보께서는 30초 동안 보충 질문이나 반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옥 후보 또한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해서 1분 이내에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진원 후보 질문 시작해 주시죠.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심사 시에 혹시 평가위원 중 한 명이 비서실장이 사고를 치고 뇌물을 받은 사건의 비서실장이 당신 선거 캠프에서 데려온 사람이냐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이냐 이걸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승호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1분 동안 답변을 해요? 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봤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정무직 비서실장이라는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했었던 내용들까지 우리 강 후보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다 보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위원회에서 했던 말까지 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답변 마치겠습니까? 예. 자, 질문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진행되는 1대1 상호 토론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옥 후보께 1분 동안 자유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이걸 한번 보이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취소와 관련된 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5월 10일 날 공영방송 TV 뉴스에 이렇게 금품 살포 장면이 CCTV에 찍혀가지고 방송이 전체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명함을 주고 받고 현금을 주고 하는 것이 전부 TV 화면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금품 전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금품 전달자는 구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4월 15일 날 서류 심사에 탈락했고 또 방송에 나온 건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10일 이상을 이렇게 같이 다녔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공영방송의 뉴스에 나온 금품 살포 방송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 2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들이 선택한 경선에서 민주당 공천 확정자로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2018년에 경선 때 비슷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승복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 사건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강진이 이렇게 됐느냐? 긴 한숨을 몰아쉽니다.
저 역시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공천 확정 전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공천 확정 이후에 이 사건이 터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식당은 지금 손님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져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이 법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 윤리감찰단에서 분명히 강준원 군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는 이것을 공천 파기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도대체 언제부터 강진 선거판이 이렇게 되었느냐, 긴 한숨을 몰아쉽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후보 30초 동안 보충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강진원 후보 역시 1분 이내에서 재답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자로 발표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번복했다 하는데, 그 번복 원인이 후보자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맞는 거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또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강 후보하고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되는데, 윤리감찰단이 문제더라고요. 여기에서 저는 아직까지도 기소 자체도 안 됐고 수사가 경찰에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 네, 시간이 됐습니다. 예, 네. 강진원 후보 이에 대해서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가 정말 안타깝게도 3,500만 원의 설 선물을 돌려서 문제가 됐고, 공무원들이 10명 이상 피의자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긴 한숨을 또 몰아쉽니다. 김상곤 후보가 15만 원을 공개적으로 지갑에서 꺼내줬습니다. 공모를 했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그 자리에는 상대 후보가 좋아하는 열펜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공개되는 자리에서 15만 원을 꺼내가지고 착합시라고 이렇게 줬겠습니까? 저는 공무원 6년, 군수를 6년 했고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제가 그걸 봤다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이 다 음모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들에게 1분 30초 동안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역의 참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에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소신을 다해서 지지로 답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된 기호 5번 무소속의 강진원 후보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년 전 경선 실패 후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를 지지하고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세월은 저에게 겸손함과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소중함을 심어주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게 된 소중한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3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8년 경선에 실패해 본선에 나가지도 못해 좌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이 지난 후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을 때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4일 후 공천이 무효화됐을 때 국민도 저도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강진 국민 여러분, 6월 1일 강진원 후보를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의 기쁨을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흘렸던 눈물과 못다 핀 아픔의 저력으로
반드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는 강진의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강진 군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손가락을 활짝 핀 기호 5번 강진을 선택해 주시면 저도 강진 군민의 얼굴과 가슴에 웃음꽃이 활짝 피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무소속 기호 5번 강진훈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의 이승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좀 전에 그 강 후보가 저한테 3,500만 원을 선물을 돌렸다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 비서실장 단독 행위고 내가 만약에 돌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미 어디에 가 있겠죠. 그건 전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4년 전에 깨끗이 승복했다고 했는데 깨끗이 승복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민선 8기 공약도 여러분들 다 보셨습니다. 저는 강진 역세권을 개발하고 농산물 직거래 2천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현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또 국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강 후보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고 보여주기식 허황된 공약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가 되어야 할 건지 또 국민들과 어떤 사람이 군수가 돼서 화합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정말 일 잘하는 군수는요, 현재 있는 이승옥 군수가 일 잘하는 군수입니다. 기호 4번 이승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중단 없는 강진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강진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진 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주신 두 후보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이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강진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